예, 영상 한번 찍어보겠는데 이번 주제는 유튜브보다도 불공정한 한국 로스쿨 얘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아는 선배예요. 근데 낮술 먹고 갑자기 저한테 뭐 지랄지랄 이렇게 뭐 이상한 단어 쓰고 그러더니 꼬장을 부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선배가 돈이 많아요. 그 선배가 모 회사 임원 출신인데 퇴직금 많이 받았고 원래 집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 먹고 유튜브 한번 채널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뽀대나게 구독자 수 1000명 한번 넘겨보자. 그래가지고 뭐 외부 어떤 PD도 불러다가 편집도 맡기고 장비도 한 200만 원어치 사고 그리고 무슨 스튜디오 가가지고 스튜디오 빌려서 영상 찍고 뭐 그랬대요. 근데 내용이 별로였는지 구독자 수가 지금도 200을 못 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채널을 보고 저는 마이크 하나 잡고 편집도 없이 허접함의 극치로 그냥 영상 만들잖아요. 근데 1000명을 넘은 걸 보더니 어떻게 너는 1000명은 넘었냐 이걸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용이 좋았나 봐 이 얘기하니까 결국은 그게 열이 받았는지 뭐 지랄지랄 이러면서 결국은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저는 그 전화가 끝나고 나서 새삼 느꼈어요. 유튜브가 참 공정하구나. 유튜브는 저 같은 사람들, 저처럼 장비에 돈 하나도 투자 안 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내용만 괜찮으면 구독자 1000명이 넘는 시스템을 1000명이 넘게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얼마 전에 유튜브 CEO가 그랬더라고요. AI로 양산하는 영상들 많이 올리는 채널들은 삭제하겠다고. 왜 그러겠어요? 그런 영상들로 인해서 유튜브 질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유튜브 안 오고 그러면은 유튜브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그런 영상 없애고 비록 편집 같은 거 안 하고 허접해 보이지만 제 채널처럼 그래도 솔직하게 만드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야 사람들이 유튜브 더 보고 그래야 유튜브에 가치도 올라가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로스쿨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로스쿨이 너무나 불공정하고 일개 기업인 유튜브도 아는 공정함마저도 우리나라 로스쿨은 애써 모른 척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로스쿨 입학생의 70% 이상이 집안 소득이 1억 4천 이상인 집안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로스쿨에. 그럼 왜 그렇게 부자들이 많이 차지하느냐? 일단 로스쿨 제도 자체가 부자들한테 유리해요. 등록금이 일단 로스쿨은 되게 비싸죠. 뭐 또 이 얘기하면 일부 사람들은 댓글로 장학금 많이 줘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지금 우리나라 로스쿨생들 중에 장학금 받는 사람 13%밖에 안 돼요. 근데 무슨 장학금을 많이 줘요. 그리고 등록금 비쌀 뿐만 아니라 들어갈 때 리트 점수가 중요하죠. 근데 리트도 과외하면 성적 올라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과외에 돈을 많이 쓰니까 걔네들이 리트 점수가 좋고 그래서 걔네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면접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면접에서 좋은 점수 받나. 그런 면접 컨설팅도 부잣집 애들은 받을 수 있고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도 부잣집 애들은 전문가들한테 코치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유리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 외국어 능력, 학부 성적, 각종 자격증, 제가 가지고 있는 노무사 같은 자격증 이런 것들도 뭐 좋으면 당연히 로스쿨 들어갈 때 유리한데 부잣집 애들이 아무래도 외국 나가서 외국어 배울 기회도 많고 그리고 학부 때 걔네들은 집에서 돈 많이 받으니까 굳이 알바 같은 거 할 필요 없으니까 학부 성적 관리할 수도 있고 학원비 같은 거 안 아끼고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무사 같은 자격증 빨리빨리 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부자들한테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유리한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유리해요. 게다가 나이 30만 넘어도 웬만한 로스쿨들은 잘 안 뽑아줘요. 왜? 나이가 어릴수록 변호사 시험 더 잘 붙는다. 어린애들이 공부 더 잘한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어린애들 뽑아야 자기네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30 넘은 애들은 웬만하면 안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로스쿨은 부자들한테 유리하고 어린애들한테 유리해요.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부자들이 로스쿨을 점령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법 쪽에도 로스쿨을 부자들이 점령하죠. 그럼 나중에 판검사도 부자들이 점령해요. 그럼 나중에 이 땅의 정의가 과연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계층 간 대립이 되는 사건 그런 게 있을 텐데 거기서 부잣집 판검사들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자본주의가 가장 융성한 나라잖아요. 하지만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방통대 로스쿨이 많아요. 왜? 가난한 집 애들도 로스쿨 나오게 해서 법조인 되게 만들자. 가난한 집 애들은 방통대 가서 등록금 싸니까 거기 가서라도 너희 법조인 되라. 그래서 가난한 집 출신 법조인들도 만들어야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건 미국도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일본 있죠, 일본. 일본도 사실을 병행하고 있어요. 로스쿨이랑 사법시험은. 왜? 가난한 집 애들은 사시 봐서라도 법조인 되라. 그래야 나라가 공정해지니까. 그 나라들은 미국이랑 일본은 미쳤다고 사시도 운영하고 뭐 방통대 로스쿨도 만들었겠습니까? 공정함이 있어야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요. 공정함이 있어야. 고대 로마가 처음에 잘 나갈 때 왜 잘 나갔는지 아세요? 그때는요. 처음에 잘 나갈 때는 귀족들도 의무적으로 전투에 참가해야 됐어요. 그래서 케사르, 보통 시저라고 그러죠. 케사르, 뭐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이런 귀족들도 다들 목숨 걸고 전투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야, 귀족들도 전투 나가네?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자. 이 사회는 공정한 사회야. 그러니까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 그런 분위기가 로마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결국은 지중해를 점령한 거예요. 지중해 전부를. 하지만 그리고 나서부터는 황제 체제가 들어서고 일단 황제부터 전투에 안 나가고 그리고 나니까 귀족들도 슬슬 전투에 안 나가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왜 너희는 전투에 안 나가? 우리는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의 반발을 하니까 결국은 전투에 나갈 사람들이 줄고 그걸 뭘로 채웠느냐? 용병으로 채웠어요. 용병. 돈 받고 전투해 주는 사람들. 하지만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국민들과 돈 받고 일하는 용병 중에 누가 더 열심히 전쟁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용병이 전쟁 대신해 주다가 고대 로마는 멸망했어요. 공정함이 사라지니까 로마는 멸망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처럼 로스쿨에 이런 불공정함이 계속되면은 대한민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부자들이 모든 법조계 다 점령하고 판검사 다 점령하고 불공정한 재판하고 그러면은 누가 이 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을 갖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세금 내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출산율 낮은데 더더욱 애들 안 낳아요. 그럼 결국 이 나라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상당수 언론인들은 알아요. 하지만 보도를 안 해요. 왜? 지 애새끼들 로스쿨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당, 야당 구분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입 닫고 있어요. 왜? 여당이든 야당이든 윗대가리들은 지 애새끼들 로스쿨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진보 보수도 차이 없어요. 진보든 보수든 윗대가리들은 지 애새끼 로스쿨 보내는 게 더 중요해서 이런 문제 아예 공론화를 막고 있어요. 그나마 이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로스쿨 교수들이에요. 왜? 그래도 법을 공부하는 교수들은 뭐라도 다르잖아요. 공정함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나라 로스쿨 교수들은 말 안 해요. 이거. 왜? 로스쿨이 도입되고 나서 본인들한테 권력이 주어진 게 너무나 달콤하니까 그 권력을 계속 맛보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하는 게 당연해요. 고대 로마 제가 얘기 좀 전에 했잖아요. 만약에 유튜브가 이런 정책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가난뱅이들도 아무나 채널 만들 수 있게 하지 않고 채널 만들려면 500만 원 이상 장비를 사야 되고 그걸 인증받고 전 세계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5시간 이상 영상을 찍어 와라. 그래야 유튜브에서 채널을 만들게 해주겠다. 만약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채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못 올려요. 하지만 좀 전에 얘기한 제 선배 돈은 썩어나게 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튜브 채널은 부자들이 다 점령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런 상황에서 유튜브의 질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보다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왜? 경쟁의 논리가 사라졌으니까. 공정한 경쟁처럼 특정 조직을 발전시키고 그 조직을 융성하게 하는 논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데 유튜브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경쟁을 도입하게 하고 저 같은 사람들도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로스쿨은 경쟁의 논리를 애써 무시하고 부잣집 애들한테만 철저히 유리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로스쿨은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하는 게 당연해요.
이 영상 보고 또 뭐라고 할 로스쿨생이나 로스쿨에 가족을 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 채널을 제 실명, 연락처, 주소, 학력, 경력 모두 공개하고 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까지 다 공개하고. 그만큼 제 말에 제가 하는 말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상 다 까고 공개하는, 즉 이 채널 운영하고 있고 이 영상도 만들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나한테 반론 펴고 싶으면 신상부터 까고 반론 펴세요. 그게 공정합니다. 내 말 중에 과연 뭐가 틀렸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만약 있다면 신상 까고 댓글로 달아보세요. 하도 유튜브보다도 우리나라 로스쿨이 공정하면서 뒤진다는 게 하도 열이 받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까 그 선배 전화 받고 느끼는 게 많아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은 망해야 돼요. 예, 영상 마칩니다.